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에는 매트릭스 애플리케이션 그 두 번째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크업 체인 트랜지션 매트릭스를 통해서 매트릭스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한 예를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트릭스를 가지고 뭔가 이제 연산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수학적인 용어로 linear function, 선형 함수란 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linear transformation, 선형 변환이란 말이 있다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선형 변환 중에는 rotation, 즉 회전, scaling, 길이, 크기 조절 혹은 크기 조절. 그 다음에 internally dividing point, 즉 내분점을 찾는 것도 모두 이 매트릭스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좀 드렸고요. 자, 오늘은 orthogonal matrix가 뭐냐, 그 다음에 orthogonal transformation이 뭐냐. 다분히 수학적인 표현이 용어여서 우리가 이 리니어 알제브라 수업을 듣지 않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정의를 정확하게 알고 나중에 이런 것들이 여러 데이터 사이언스 혹은 뭐 패턴 리커그니션 분야에 어떻게 활용되는지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affine transformation이라는 용어도 논문을 읽다 보면 한 번씩 나오니까요. 자, 이게 뭔지 정의만 살짝 보도록 하죠. 간단합니다. 자, 선형 변환의 종류의 그 마지막인데요. 자, 직교 행렬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 말로. 영어로는 orthogonal matrix라고 부른다고 했죠. 자, 영어로 다시 한번 써보면 orthogonal matrix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orthogonal 매트릭스를 이제 곱해서 x라는 벡터가 y라는 벡터 혹은 x라는 매트릭스가 y라는 매트릭스로 이렇게 변할 때 우리가 그것을 orthogonal transformation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직교 변환이라 부를 텐데요. 자, 데피니션 이렇습니다. 스퀘어 매트릭스가 있어야 돼요. 자, n by n 매트릭스입니다. 자, orthogonal 매트릭스는 n by n 매트릭스가 되어야 돼요. 자, 우리가 지금 orthogonal 매트릭스를 정의하는데 뭐라고요? n by n. n by n입니다. 자, 그 매트릭스가 다음 성질을 만족하면, 즉 A transformation times A. 자, 이거나 A times A A transpose times A. 이것이 A times A transpose와 같고, 그것이 identity matrix, 즉 이런 identity matrix, 즉 이런 단위 행렬이 되면, 이럴 때 이 A라는 매트릭스를 우리가 orthogonal 매트릭스라고 한다. 일단 정의만 이렇게 기억해 봅시다. 어떤 매트릭스 A가 있는데 그것의 트랜스포즈 곱하기 그 자신 혹은 그 자신과 그 트랜스포즈를 했더니 그것이 이런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된다. 이럴 때 이 A를 orthogonal 매트릭스라고 한다라고 이제 기억해 놓고 있읍시다. 자, 이 얘기는 A 트랜스포즈 A라는 매트릭스의 트랜스포즈가 A의 인버스 매트릭스 역행렬과 이제 같다는 거예요. 역행렬이라는 건 뭡니까? A 곱하기 A 역행렬 하면은 이게 아이덴티티 매트릭스 되는 거니까 지금 이제 이거나 A 트랜스포즈나 같다는 얘기죠. 지금 우리가 한 얘기가. 자, 이 성질이 만족하면 이 A가 바로 orthogonal 매트릭스라고 불리는 것이 됩니다. 자, 다음과 같은 것들이 전부 다 orthogonal 매트릭스예요. 여러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A 곱하기 A 트랜스포즈, 이게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되는지, 자, 그걸 한번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 뭐 A 트랜스포즈 A가 이게 I가 되는 것도 같이 이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한번 보시면 이 A라는 매트릭스와 B라는 매트릭스는 전부 다 orthogonal 매트릭스라고 불리는 것들이구나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왜 필요하냐, 우리가 이런 개념이 왜 필요한가는 이제 좀 이따 나오니까 그때 보도록 하고요. 일단 orthogonal 매트릭스의 정의만 일단 이렇게 보고 넘어갑시다. 자, 그러면 orthogonal 매트릭스가 되려면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 뭐라고 적어놨냐면 뭐 이상한 요런 노테이션을 적었는데요. 자, A란 매트릭스를, 이게 매트릭스 아닙니까? 자, 요걸 요렇게 좀 나타냈다. 자, 요 얘기는, 자, 원래 A가 n by n 매트릭스니까 이게 4 by 4라고 하면, 자, 밑에 있는 이 식은 뭐죠? 그래요. 요 하나의 칼럼 벡터가 지금 요 표현입니다. A sub 1에 우리가 틸트라고 부르는데, 틸트, 물결 무늬가 그려졌죠?
자, 이게 칼럼 벡터라고 표현합시다. 우리 노테이션, 우리 이 PPT에서는. 자, 그러면 그런 것이 이제 1에서부터 n개까지 있는 거죠. 그다음 이렇게 나타낸 것은 그냥 틸트가 없고 A라고 나타냈는데 여기 지금 트랜스포즈가 이렇게 나와 있네요. 오른쪽에. 아, 이 얘기는 얘가 요 옆으로 된 얘가 지금 얘란 얘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원래 기본적으로 벡터가 이제 칼럼 벡터가 기본이기 때문에 그 칼럼 벡터를 트랜스포즈 시키니까 옆으로 로우 벡터가 된 거죠. 행 벡터가. 자, 이렇게 나타냈다고 치면 자, 요것도 이제 n개가 있겠습니다. 자, 이때 뭐라고 적었냐면 지금 제가 위에 적었던 이 로우 벡터 A sub 1의 트랜스포즈라고 적었던 그것과 그것에 또 트랜스포즈 시키고 또 트랜스포즈 시키면 요거겠네요. 자, 요 또 곱한 것을 i가 있고 j가 있어서 요걸 델타 sub ij라고 표현합시다. 앞에는 i고요. 뒤에는 j입니다. 그래서 델타 sub ij 혹은 여기 아까 칼럼 벡터로 나타냈던 a 틸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했는데 그걸 델타 ij라고 표현하자. 이때 ij가 같으면 그 델타가 1이 되고 다르면 0이 된다. 자, 이것을 만족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이론입니다. 자, 이 말은 다시 풀어서 쓰면 A가 지금 첫 번째 요 경우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요 경우라고 표현하면 A 트랜스포즈 A는 요것이 트랜스포즈니까 어떻습니까? 이 하나하나가 지금 칼럼 벡터니까요. 칼럼 벡터에 트랜스포즈 시킨 이런 게 되겠죠. 그것이 이제 옆으로 누워져 있던 게 이제 세로로 이게 표현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뒤에 A를 곱하니까 이렇게 된 거죠. 자, 이렇게 하면은 요 벡터와 요 벡터를 곱해가지고 이렇게 될 거고, 그죠? 요 벡터와 요 벡터가 곱해져서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렇게 이제 계속 연장시키면 요런 식의 표현이 되겠네요. 자, 이때 이 결과가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A라는 매트릭스가 지금 올소고날 매트릭스이기 때문에 올소고날 매트릭스는 그것이 결과가 역행렬이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를 적은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제가 지금 요 대각선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1이죠. 네. 나머지는 0입니다. 그러니까 요 성질을 무조건 만족한다는 거예요. 올소고날 매트릭스가. 자, 이 말이 지금 무슨 말일까요? 이제 좀 이따가 나올 텐데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지금 요 표현은 뭐죠?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도 쓰고 했는데 이 표현은 뭡니까? 자기 자신과 곱하면 그 값이 1이 되고 다른 곳과 곱하면 자, 다른 곳이라는 얘기는 제가 예를 하나 색깔을 바꿔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 친구는요 0이랍니다. 이 친구가 0이래요. 자, 그 말은 무슨 얘기냐? 제가 위에 그렸던 요 매트릭스 그림에서 제가 지금 박스로 치는 요 매트릭스 요 벡터와 요 벡터의 트랜스포즈 곱하기 했으니까 이건 뭡니까? 인너 프로덕트네요. 즉 요거 곱하기 요거 곱하기 요거 곱하기 요거 곱하기 요거를 해서 다 더한 것. 즉 제가 다시 쓰면 이런 겁니다. A1 tilde inner product A2 tilde는 즉 inner product가 0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i와 j가 다르면 무조건 0입니다. 즉 일반화 시켜서 쓰면 i 요것과 j라는 요 tilt로 나타난 이 벡터는 0이다. if i와 j가 같지 않으면 요렇다란 얘기예요, 지금. 그죠? 같은 것을 곱하면은 1이 되고 다른 것을 곱하면 0이 된다. 즉 내적이 0이 된다. 이런 성질을 가진 것이 바로 올소고날 매트릭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질을 이용해서 나중에 우리가 데이터 사이언스, 패턴 리커그니션 이런 공부를 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거니까요. 그 정의를 지금 이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행렬 A가 직교 행렬이면 올소고날 매트릭스면 열 벡터 얘들은 전부 다 올소노말 벡터랍니다. 올소노말 벡터가 뭔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습니다. 즉 A sub i하고
A sub J라는 두 개의 칼럼 베타가 있는데 얘가 내적이 이 내적이 0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직교한다고 했었죠. 올소고날 한다고 했었죠. 올소고날하고 그 다음에 올소란 말은 올소고날에서 왔고요. 뒤에 있는 노말이란 말은 크기가 1이면 노말이죠. 크기가 1이면. 그러니까 A란 이 벡터의 크기도 1이고 B란 벡터의 크기도 다 1이라는 겁니다. 자, 그것을 만족하니까 이게 다 올소 노말 벡터로 구성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열 벡터도 올소 노말 벡터고 행 벡터도 올소 노말 벡터다. 그런 것들로 구성된 것이 바로 올소고날 매트릭스다라고 지금 부른다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 A라는 매트릭스가 n by n, 이게 n by n 매트릭스로서 뭐 이렇게 뭐 4개씩 있다고 치면 이렇게 있는데, 요런 한 놈이나 뭐 혹은 또 요런 한 놈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라고요? also normal 벡터라는 거예요. 이것도 그렇고요. 얘도 also normal이고 얘도 also normal이다. 자, 그런 것들로 구성된 것이 올소고날 매트릭스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선형 변환 y는 a times x에서 이 a라는 것이 올소고날이면 올소고날 매트릭스면 이러한 변환을 뭐라 부른다? 올소고날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부른다. 자, 올소고날 트랜스포메이션은 이 변환 행렬 A가 올소고날 매트릭스면 이 변환이 바로 올소고날 트랜스포메이션이라 부른다. 자, 이런 말이네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 A가 올소고날 매트릭스면 올소고날 매트릭스면 이렇게 만족할 때 그 인풋의 크기와 아웃풋의 크기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절대값 기호 두 개로 이렇게 표현한 것이 크기죠. 그래서 그 크기가 벡터로 따지면 그 벡터의 크기는 그 길이인데요. 그 길이가 같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인풋과 아웃풋이. 왜 그러냐? 정의를 보면 y가 ax인데 y의 길이라는 것은 ax의 크기를 구하는 것과 같죠. 자, 지금 y가 우리가 앞에서부터 뭐 얘기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a가 올소고날하기 때문에 y는 n by 1인 벡터고요. x도 자, y가 n by 1이고 x라는 것도 n by 1인 그런 벡터입니다. 자, 그런 벡터에다가 n by n 했으니까 a times x 한 것도 이것도 n by 1 벡터가 되는 거죠. 그 벡터의 크기라는 것은 뭡니까? 트랜스포즈 자신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곱해서 루트 씌운 거죠. 그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크기를 나타내는 건데요. 자, 이렇게 되면 트랜스포즈의 연산에 의해서 뭐 위치가 이렇게 바뀌면서 트랜스포즈를 각각 취해 준 것 같고, 이 A가 올소고날 매트릭스이기 때문에 요 부분이 이제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되니까요.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되니까 그냥 빼줘도 상관없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바로 X의 크기 아닙니까?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Y의 크기와 X의 크기는 같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X라는 벡터가 있는데 올소고날 매트릭스를 곱해서 변환이 된 트랜스폼이 된 Y라는 벡터는 크기가 같다. X의 크기와 Y의 크기는 같다. 결론은 이거네요. 이게 나중에 우리가 데이터 사이언스 하면서 아주 중요하게 사용할 그런 결과이기 때문에 잘 기억해 놓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볼까요? 자, 올소고날 트랜스포메이션, 즉 A가 지금 올소고날 매트릭스인가 봐요. 자, 요것도 올소고날이고 요것도 올소고날한 트랜스포메이션이다. 자, 이렇게 성립하면 인풋 X들끼리의 요게 뭐죠? 지금 이 표현이나 X of 1
inner product x of 2 이거하고 똑같은 거죠. 예, inner product하고 같은 얘기입니다. 1 곱하기 y 2. 이 inner product가 같다라는 거예요. inner product의 값이 같아진다. input이었던 x와 output이었던 y의 그 자기 inner product도 같아질 수밖에 없다. 언제? 이 a라는 것이 orthogonal하다면 그런 거죠. 자, 그래서 벡터의 내적 값이 inner product, 내적 값이라는 것이 inner product죠. inner product 혹은 dot product라고 부르죠. 혹은 dot product라고 부르는 건데 같은 얘기입니다. 그 내적의 값이 변환에 대해서 불변이다. 트랜스포메이션을 시켜도 같을 수밖에 없다. 자,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중요하게 나중에 우리가 사용할 결과물입니다. 프루프를 해보면 또 정의대로 해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 이 결과 y가 이 각각이 이런 orthogonal transformation이었죠. 자, 그러면 트랜스포즈 시키면 이렇게 다시 되어서 이렇게 A라는 것이 orthogonal 매트릭스이기 때문에 얘가 결국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니까 이렇게 되었다. 그런 얘기죠. 자, 예를 들어서 요런 orthogonal transformation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요렇게 나타냈다면 요거는 이제 로테이션 시키는 거죠. 예, 로테이션 시키는 겁니다. 이 로테이션 시키는 것은 이거 그 나중에 그 orthogonal 매트릭스의 정의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이게 요런 성질을 만족하고 있습니다. 예, 성질을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아이덴티티 매트릭스 밑에 서브스크립트가 2가 들어갔다는 얘기는 2x2란 얘기예요. 즉 1001이란 얘기죠. 이 얘기가. 자, 이렇게 된다. 해보시면 그렇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예, 이 A라는 매트릭스는 지금 orthogonal 매트릭스죠. 자, 마지막으로 affine transformation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affine 변환 혹은 뭐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발음을 affine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affine transformation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affine transformation이라고 불러도 상관이 없고요. 자, 마지막 주제인데요. affine 변환에 대한 정의만 좀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 직선 함수가 있다. f of x는 2x다. 자, 이것은 리니어 펑션이 맞아요. 선형 함수입니다. 이것은 리니어 펑션이 맞아요. 자, 그런데 절편이 있는 경우 여기 1이 붙었죠? 얘는 리니어 펑션이 아닙니다. 이게 리니어 펑션을 만족하지 않아요. 자, 얘는 리니어 펑션이 아니다. 자, 그럼 이걸 뭐라 부를 거냐? affine 펑션. 자, 이러한 함수를 affine 펑션이라 부릅니다. 이 말은 정의를 보면 이렇습니다. 이런 형태면 수학식이. 자, 이때 이것을 affine 펑션이라 부른다. 그러니까 선형의 식이네요. 직선 수학식은 affine 펑션이라는 그런 메시지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어느 벡터에 A라는 그 매트릭스를 곱해주고, 자, 그러면 이제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는 건데,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한 거에다가 어떤 B라고 하는 어떤 상수로 이루어진 벡터를 더해주잖아요. 자, 그러면 얘는 이제 더 이상 여기서 이제 이렇게 변화하는 요 변화는 더 이상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아닙니다. 자, 이때는 affine 트랜스포메이션이라 부르는 거죠. 자, 위에 있는 것이 그냥 유니베리에이트인 상수값 x가 유니베리에이트 변수가 하나였다면 이제 벡터로 나타내어도 그렇게 성립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벡터로 나타내어도 affine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자, 이것을 그림으로 좀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로켓가 있는데요. 로켓을 예를 들어 로테이션 시키는 것은 여기서 여기까지 시키는 것은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한 거예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그러니까 로테이션 됐죠. 여기까지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의 결과인데 거기다가 우리가 어떤 상수를 곱했다는 얘기는 뭔가 상수값으로 이동시켰다는 거예요. 그냥 위치만 이동하는 거죠. 위치 이동. 한마디로 로케이션만 이동시켰다. 이렇게 되면 이때부터는 이것을 우리가
affine transformation이라 부른다. 자, 요런 얘기가 되는 거죠. 네. 자, 요까지가 affine transformation이라는 용어를 지금 소개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떤 논문을 읽다 보면 뭐 우리가 정의한 함수가 뭐 linear function이니 뭐 linear transformation이니 affine transformation이니 이런 용어들이 나오는데 그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구나 지금 보셨던 definition을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 매트릭스를 이용한 응용에 대한 강좌를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